네, 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를 들고 찾아온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그리고 이명선 프레시안 기자도 이번 주도 함께하십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혹은 표창원을 검색하시면 실시간 생방송 화면 보실 수 있고요. 댓글로 의견이나 질문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 유튜브 인증 이벤트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은 이명선 기자께서 참여 방법 알려주실까요? 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한 후에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 들어와서 뉴스 하이킥 실시간 유튜브 방송 화면을 사진으로 찰칵 찍은 뒤에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오늘 당첨자 한 분을 추첨해서 치킨 쿠폰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오늘 저녁 7시 35분 생방송에서 발표합니다. 전 아나운서신 줄 알았어요. 너무 좋으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나운서 잠깐 했었어요. 했었군요. 어쩐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세 분이 준비한 시사 안주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주는 임승호 대변인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준비된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나오시라. 본인이 생각하시는 혁신이 뭔지, 민주당의 혁신을 놓고 박용진하고 세게 붙자. 이재명 의원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지 않습니까? 매일 나가서 전력 투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정말 잘 던졌지만 패배했습니다. 내일 나가서 던졌는데 또 졌습니다. 또 나가서 지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는 979그룹 주자들이죠. 박용진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그리고 강병원 의원의 오늘 아침 KBS 라디오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민주당 전당대회에 이제 누가 당대표 후보로 나설 것이냐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재명 의원 대 979그룹 뭐 이렇게 좀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의 출마도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오늘 또 뭐 친 이재명계 의원들이 룰과 관련해서 좀 집단 행동을 했다라는 방금 전에 또 보도가 있어가지고 그런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97 세력 대 이재명 의원으로 본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지만 이 후보대로라면 무난하게 이재명 의원의 승리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발제를 해봤습니다. 네, 이대로라면 무난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될 것이다. 이종훈 평론가 동의하세요? 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뭐 사실 거의 다 동의해요. 네, 거의 다 동의하는데 예. 왜 그러냐면 예. 이번에 이제 97그룹이 그 출사표를 던진 분 그리고 출사표가 예정돼 있는 분들 네. 이렇게 보면 출사표를 던진 분이 이제 박용진 그리고 강병원 의원이고 그리고 출사표 예정돼 있다라고 언론에서 자칭 타칭 얘기하는 게 강훈식 그리고 박주민 의원 이렇게 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 97그룹 의원들이 들으시면 섭섭할지 몰라도 저는 이 지금까지 뭐 97그룹들이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콘텐츠를 볼 수가 없어요. 콘텐츠를 볼 수 없다는 게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당을 어떻게 혁신하고 바꿀 건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지금. 그 얘기가 없어요. 네. 오직 보이는 건 반 이재명. 아하. 이재명이 왜 안 되는가 네. 이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뭐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신 분들이나 후보로 출마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스토리가 없어요. 당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해왔고 네. 당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왜 적임자인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어야 당원들이 볼 때 이 사람이라면 바꿀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표를 몰아줘야겠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제가 네네. 좀 덧붙이자면 그러시죠. 약간 만약에 뭐 지금 보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강훈식 의원 이런 분들까지 나오게 된다면 네. 약간 저번 이준석 당대표가 탄생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고 반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반대가 당시 된다고요? 보면은 예. 이준석 당대표가 혼자 이준석 후보 당시 후보가 소위 말하는 세대교체론, 새로운 인물론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네. 나머지 분들이 이제 뭐 나경원 의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좀 안정론, 기존에 좀 보이던 분들. 예.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 좀 표가 갈라졌고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인물론에 바람을 타고 당선이 됐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리스트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재명 의원이 지금 굉장히 최근까지도 상당하게 좀 여러 번 선거에서도 졌지만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스토리가 있는 분 그리고 좀 뭐 선수는 초선이지만 사실상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과 나머지 분들은 새로운 인물론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스토리가 없는 것도 저는 일부 동의하고 다만 스토리는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뭐 지금 당시에 경선 거치면서 대구에서 탄핵의 강 얘기하고 자기가 그 짧은 시간에 스토리를 만들어냈거든요. 스토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보는데 이렇게 많은 후보들이 나오면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처럼 표가 갈라질 수밖에 없다. 이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지금 보면 지난 대선 때부터 어대명이라는 말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828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어대명이라는 어떤 전쟁터에 서륙전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라는 얘기였는데 지금은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 이게 이제 전체적인 기류로 흘러가고 있고 네. 97그룹이라는 게 어떤 대한 세력이라던가 대항마 이재명이라기보다는 세대 교체라고 포장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적해 주셨던 것대로 과연 이들의 이야기가 뭔가, 이들이 당에서 어떤 것들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예. 과연 자신 있게 비전을 제시할 만한 후보가 있는가? 아하. 예, 요 점에 있어서는 좀 많이 네. 회의적이기 때문에 어대명이라는 말에 대부분 동의하고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있는가란 질문을 주셨는데 임승호 대변인이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당선되는 과정을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말씀 주셨어요. 스토리는 만들 수 있다. 이준석 대표도 그랬다. 그러면 솔직하게 임승호 대변인께서 보시는 그럴 수 있는 97그룹의 주자 누구 한 명만 좀 꼽아 주시죠. 뭐 거론되는 분들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박용진 의원을 꼽고 있긴 한데 예. 전 박용진 의원이 자세하게 보면 이게 소신파라고 하는데 약간 소신을 호소하시는 분 같은 느낌이 최근에 들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각을 세우다가 항상 마지막쯤에 그냥 접으십니다. 검수한박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각을 세우려는 듯 하다가 결국에는 뭐 당론 따르고 그래서 약간 이미지 소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되려 네.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시는데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여러 가지 민주당 패널 분들이랑 또 얘기 나눴을 때도 네. 뭐 상당히 좀 중립적이고 어떤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얘기는 들어서 뭐 이런 분들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그렇다 할 뭐 세네 분 후보 모두 다 큰 스토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치고 나서 검수완박 등등의 민주당이 잘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굽히지 않고 각을 정말 날카롭게 세울 수 있는 분이 먼저 치고 나오고 네. 그분을 중심으로 좀 뭐 단일화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으면 그나마 좀 이재명 의원을 상대로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재명 의원이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윤석열 대변인의 말처럼 그러니까 표가 많이 갈린다. 표가 네. 갈릴 수 있는 구도처럼 보이죠. 근데 표가 갈릴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 97그룹의 대결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이번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친명 그룹 대 친문 그룹의 싸움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친문 그룹에서 어쨌든 간에 대리전을 할 거예요. 네. 97그룹도 갈린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97그룹에서 갈리더라도 예. 친문에서 어떤 교통정리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통정리. 그래서 1대1 진검승부를 펼치도록 유도해 나가고 표를 만들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친문 대 친명이 격돌하는 아하. 구도가 되면서 거의 뭐 박빙의 승부 혹은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출사표를 던진 강훈식 그리고 이 박용진 두 사람 모두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열어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강병원 지켜봐야 후보 될것 출사표 던진 같습니다. 사람은 아, 예, 같은 강병원. 강씨지만. 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네. 이들은 이제 공통점은 이제 반 이재명으로 뭉칠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에 대한 혁신과 컨텐츠를 얘기를 해줘야죠. 네, 이명성 기자님 말씀하시던 거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 바로 잡느라고 아, 예. 계속 하시죠. 아니요. 다 했습니다. 단일화를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없다고 하지만 뭐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재명 의원을 상대하려면 가장 예. 큰 상대가 있는데 그 상태를 상대로 단일화는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일화 할 수밖에 없겠다. 네, 저희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시사 맛집 시사포차 이어가겠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마지막으로 연결된 문제 같아서요. 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 문제 이게 결국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말씀하신 이걸 컨텐츠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이재명 의원도 사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이런 문제들을 빨리빨리 가져가 가지고 언론들에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완고히 반대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신선한 용어를 또 만들어 주면은 네. 그분이 굉장히 당권 주자로서 주목받을 수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97그룹도 뭐 아직까지 명징하게 보이는 것 같지 않고 되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나는 반대한다라고 해버리면 오히려 이미지는 이재명 의원이 저런 얘기를 하네. 97그룹이 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뺏길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뭐 97그룹
당권 주자분들은 반대하고 있다고는 뭐 내부 기류는 있다고 하는데 좀 전선을 세우고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않을까 좀 궁금합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한 문제죠. 왜냐하면 민정비 의원의 탈당 같은 경우가 네.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교감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예. 뭐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상황이라면 복당 문제 역시 현 민주당 원내 지도부 혹은 뭐 집행부와의 갈등을 빚을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당을 시켜주느냐 안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네, 네. 갈등을 빚느냐 아니면 같은 노선을 가느냐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97그룹들 같은 경우에는 각을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뭐 코멘트를 할 필요가 없겠죠. 아하. 각을 세우기로 했으면 나와야죠. 선명하게 드러내고 원칙과 소신을 얘기해야 되는 네. 것 같은데. 장전은 해놓고 그게 맨날 아쉽다니까요. 안 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요. 말을. 나는 장전은 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용이 알겠습니다. 있다고만 말하고 내용을 말 안 해줘. 네. 아니, 사실 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이 차기 어쨌든 주자들이 검수완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 당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지도부하고 네. 교감이 된 상태에서 국회 선진화법 무력화를 위해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금 복당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네. 당시에도 이제 위장 탈당, 꼼수 탈당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 복당 과정을 어떻게 다시금 위장과 꼼수를 넘을 것인가의 문제도 걸려 있어서요. 네. 어떻게 보면 이재명 뭐 지금 현재까지 약간 부정적 의사를 밝히고 있는 뭐 강병원, 박용진 모두 이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입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도 네. 어떤 가닥이 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검수완박법은 찬성하는데 민영배 꼼수 탈당은 반대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안 되는 건가요? 반드시 같이 가야 되나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뭐 여기까지 하죠. 두 번째 시사 안주 이종훈 평론가가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MBC 뉴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서울공항에는 이준석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대기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도착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방금 네. 나온 MBC 뉴스의 핵심 포인트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환영하러 간 이 네. 부분이죠. 귀국을 맞이하는 자리에 네. 귀국 자리에 대통령의 귀국 자리에 윤석 대표가 나타났어요. 네. 떠날 때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환송장에는 안 떠날 갔고요. 때는 없었는데 갑자기 예. 나타났어요. 근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제 박성민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만두는 일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근데 박성민 전 당대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이준석 대표를 좀 도와라라고 해서 직접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렇죠.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예요. 예. 근데 이제 박 비서실장이 그만두면서 윤 대통령의 마음이 떠났나? 네. 이제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손절하나? 음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나오고 있는 사이에 오늘 윤석 대표가 갑자기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들이 윤석 대표 마음이 급해졌나? 음흠. 이런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얘기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일단 언론 보도 이어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 죄송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환한 미소로 맞았다. 그러면 그 논란은 해소된 것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몇 마디 안 나누고 떠났다라는 예.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 이게 그 귀국 자리에 이렇게 귀국 환영회 때 보면 쭉 일렬로 도열해서 서 있거든요. 예. 악수하고서 지나가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힘들어요. 또 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한송 자리 왜 안 나왔냐라는 이야기에 허례의식 같은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그랬었죠. 대통령을 배려해서 안 나갔다. 뭐 그랬었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그렇다고 해서 딱히 윤심은 내 편이야 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의 의중이 또 어디 있는지 오늘 장면에서 나타나진 않아요. 다만 오늘 장면에서 보이는 것은 예. 누가 좀 더 마음이 급하지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는 장면 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다녀오라는 환송은 안 하고 잘 다녀오셨어요라는 환영은 한 상태예요. 네, 그렇죠. 이러면 예. 자기가 노리는 게 있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 측면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고립무원 상태 사면 초과에 처한 이제 예. 이준석 대표가 아쉬운 입장. 그래서 뭐 윤심에 기대려고 한다 이런 네.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하. 근데 또 이제 이 대표의 측근 같은 경우는 네. 뭐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오해가 빚어진다. 그러니까 뭐 그냥 가는 거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 상황을 좀 보면 이 권성동 원내대표가 현재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에 이제 특사 입장으로 나가 있어서 그렇죠. 2일 새벽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환송장에서는 이 권성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윤핵관의 핵심 그러네요. 인물이죠. 네. 네. 이분이 계셨고요. 예. 지금 이제 들어오는 이 마중을 나간 환영장
자체에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없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정말 편하게 굳이 네. 마주칠 필요 없는 이 윤핵관이 없을 때 나간 거 아닐까? 아하. 단순하게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지 근데 않을까요? 이준석 대표 측근이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당 대표의 일정은 모든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일정은 없어야 돼요. 네네. 저는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예. 저번 주에 결정을 하지 않은 윤리에 다시 분노를 느끼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연기한다고.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 흰머리 세 가닥 뽑은 걸로 한 가닥은 뭐 누구다, 한 가닥은 누구다 이런 해석까지 하고 있고 아하. 지금 같은 경우에도 박성민 실장 건은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네. 들은 바로는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너무 많이 느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 본인이 받는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서 박성민 의원이 나름의 어떤 중재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갈등이 중재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다 보니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본인이 힘들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여기에 대해 관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고 이준석 대표가 오늘 공항에 나간 건 사실 저는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밤까지도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런 해석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안 나가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대폭발 이러면서 어떻게 원내대표도 안 나간 상황에서 당대표가 안 나갔냐 이러면서 또 당내 중진들이 다 공격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든 안 가든 결국에는 욕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뭐 이런 정치적 해석은 차치하고 결국에는 윤리가 저번에 결정을 내리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7월 7일 전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들숨 날숨만 쉬어도 들숨은 무슨 의미다, 날숨은 무슨 의미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저는 이 해석에 대해서는 뭐 자유롭게 하는 거지만 빨리 좀 7월 7일 날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윤리는 윤핵관들이란지 뭐 이준석 대표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세력들이 볼 때는 꽃놀이패라니까요. 급하게 쓸 이유가 없어요. 이 윤리 징계권을 네. 네.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의도했을 수 있겠죠. 네. 그러게요. 지금 임승호 대변인께서 윤리위 결정 전까지는 들숨도 해석하려고 하고 날숨도 해석하려고 한다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또 뭐 짚고질지 모르겠지만 또 해석을 좀 부탁드려 네. 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나 모두 달리면 되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좀 해석이 좀 필요하거든요. 해석 좀 해주세요.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는 중의적 의미가 담긴 이해관. 것 같다. 경고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명분 없는 이런 행위를 지속한다면 예. 뭐 대통령의 지지율이든지 국정 지지율이든지 당 지지율에 대해서 굉장히 고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애들로 표현한 것임과 동시에 네. 지금 혁신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본인이 절대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저는 예. 오히려 이런 해석에 대한 궁금증을 노린 것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사실 아하. 이전에 어떤 뭐 간장과 같은 용어는 네. 해석은 좀 명쾌했거든요. 보는 분들이 한 10초만 고민하면 대충 아는 의미였는데 그건 이견이 없더라고요. 저는 이거 보고도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의미지라는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서 아하. 이준석 대표가 설정해 놓은 어떤 궁금증에 다 같이 휘말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네. SNS 글 보고 예. 10초 만에 이해되던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번 간장처럼 똑같이 그냥 물러나지 않겠다. 네, 뭐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말을 던진 거다. 자 그러면 그들 나 쫓아내고 감당할 수 있어요? 예, 10초만 해석하신 예, 이종훈 평론가 그들 누구예요? 그들 윤핵관이죠.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종훈 대변인 대통령실에 동의하십니까? 반 이준석 세력 제가 볼때 이거 대통령실도 관련돼 있다고 봐요.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에 있는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 측근들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 뭐 소위 윤핵관들과 이심전심 그리고 같은 마음들을 교감하고 있을 테니까 네,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예, 나 이대로 쫓겨날 것 같아? 나 이대로 내쫓으면 너희들 감당할 수 있겠어? 아하, 라는 말을 던진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뭐 그 게임이나 영화 용어로 하면 자살특공대까지 감수하겠다라는 협박 아닌 협박 이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저는 뭐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이라는 게 그런 방향을 뜻한다고 보시는 네, 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습니까? 사실 예. 이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두 다 이준석 대표의 어떤 작전에 말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그래요? 이 문구 자체를 보면요, 뭐 예. 영화라던가 드라마 홍보 문구로 참 좋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은 7월 7일 윤리위의 어떤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커밍순 이렇게 쾅쾅쾅 도장 찍어줄 수 있는 아하. 하이라이트 편집이 가능한 문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본인도 마음이 복잡하다라는 걸 드러냄과 동시에 나를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그들. 윤핵관이 됐던 뭐 어떤 상대가 됐던 네. 당신들 역시 불편할 거다. 뭐 이렇게
표현을 에둘러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께서 네. 보시는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의 입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7월 7일 윤리위 이후에는 그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당당하게 다시 당대표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참고 기다리는 기간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백척간두,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위기의 상황입니까? 이준석 대표 개인으로 보면 지금 굉장히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략적 침묵을 하고 있는 거고 예. 이준석 대표를 개인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게 이준석 대표가 원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본인도 본인 걱정하지 말라고 라디오에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그게 제가 알기로는 허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준석 대표는 왜냐하면 이 싸움에서 이준석 대표는 윤리 결과가 징계가 나오든 징계가 나오지 않든 네. 이 이후에 경찰에서 아무런 것도 찾지 못하고 무혐의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이준석 대표 개인으로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오히려 성장하는 윤리가 이준석을 성장시켜주는 저는 그런 사건이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이준석 대표를 또 응원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건 예. 이준석 대표의 어떤 뭐 개인적 그런 것과 상관없이 과연 만약에 상당 부분의 징계가 나왔을 때 당의 지지율이라는 것과 국정 지지율이라는 것이 네. 회복할 수 있을 정도의 감당 가능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준석 대표도 사실 의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지. 네. 이준석 대표 문제는 경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거지 윤리의 예. 결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네. 윤핵관과 대통령실의 생각은 다를 것 같아요. 감당할 그냥 수 있다. 제거하면 된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네. 봐요. 그리고 당의 지지율 올릴 수 있다. 오히려 그 분란의 소지가 제거되기 때문에 예. 우리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비롯해서 더 많은 지지세를 끌어들일 수 있다. 우리가 경제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게 지금 뭐 당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서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되거든요. 아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과 대통령실에서 이 대표에 대해서 못 믿어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행동까지 이렇게 네. 코너로 벼랑 끝까지 모으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들이 이준석 대표를 못 믿기 때문이라고 봐요. 아하. 우리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지난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때 이준석 대표가 예.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를 지지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자마자 가출 2번 해버리고 오히려 계속 골치 아프게 만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상황이 계속 남아 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야 만약에 윤 정부가 어려움에 처하면 네. 가장 먼저 등 돌리고 우리 뒤통수 칠 사람이 이준석 아니야? 이런 사람에게 당대표 맡겨도 돼? 그 얘기 이제- 지난번 하셨고, 그렇죠? 네. 여전히 제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면 예. 다음 전당대회는 국회의원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예. 내줄 수 없다.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까지 끌고 갈 거 뭐 있냐? 지금 다 정리하자.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임승호 대변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은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는데 5년 동안만 보자면 권력은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게 있지만 길게 보자면 보수의 미래는 이준석 내가 가지고 있어. 임승호 대변인 이런 해석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생각을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게 그런 의미 본인이 아니에요?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징계를 했을 때 그것을 예.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을 잘 요리할 수 있는 이준석의 대안이 있으면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과연 상당 부분의 징계가 나왔을 때 그런 국정 지지도의 동력이 상당히 추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지금 당내나 대통령실 내에 있나요? 아니, 근데 감당 못할 파워 것이다. 게임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특히 여당의 핵심인 사람들은 자만할 수밖에 없죠. 그 자신 생각을 있죠, 무조건. 부디 대통령실과 여당의 중진 의원분들이 안 하고 있으셨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징계가 나온다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큰데 뭐 이해관이 말이라고 또 무시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선 기자 준비한 시사 한 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80점은 충분히 80점을 줄 수 있는 것은 성공했다. 그렇지만은 단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특별 TF를 구성해서 계속 잘해야 된다. 저는 김건희 여사는 90점 줘요. 네, 오늘 아침 YTN 라디오 출연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목소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나토 순방 외교에 대한 점수 나왔는데요.
이명상 기자는 개인적으로 몇 점 주시겠습니까? 아니 제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네. 사실 뭐 몇 점 매기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 싶으면서도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 통 전화를 돌려보고 이제 SNS로 물어봤습니다. 예. 용산 대통령실 출입 기자 그리고 국회 출입 기자 몇몇에게 물어봤는데 네. 일단은 50점대 점수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네, 50점대가 나왔고 가장 후한 점수가 59점인데 네. 이 59점이라고 평가한 기자는 꽈락은 면했다 이렇게 코멘트를 붙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살펴보면 대충 일단 윤석열 정부의 어떤 외교적 기조가 미국 중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 중심이라는 기조 그대로 이제 나토에서도 유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기본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뭐 약간 조기 축구식 용어이긴 한데 기본빵 했다 뭐 이 정도로 네.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그리고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점수는요. 예. 몇 점 제가 어떻게 감히 여사님에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마는 네. 뭐 밟지도 안 하고 태극기 배지도 안 달았습니다만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걸로 김건희 여사의 이번 나토 패션의 오마주 정도로 아, 의상에 의미가 있었군요. 네. 윤수호 대변인 어떻게 동의하세요? 50점대 점수? 저는 박지원 원장도 80점을 줬는데 그거보다 저는 80점 똑같이 주겠습니다. 네. 사실 뭐 한미일 회담이나 한미일의 어떤 군사안보 협력을 다시 얘기한 것은 저는 뭐 저의 주관적인 해석이지만 정상화라고 생각을 해서 상당 부분 평가를 주고 싶고 또 네. 원전이나 방위산업과 관련해서 여러 정상들과 뭐 소위 말하는 세일즈 외교를 시도했다. 다만 20점을 주지 않은 것은 사실 원론적인 이야기에서 아직까지는 더 못 나갔다. 물론 첫 만남이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네. 어떻게 세일즈를 하고 얼마나 세일즈를 할 것이고 어떤 시기에 세일즈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는 파악하기 힘들고 이제 그냥 정서적인 어떤 분위기적인 무언가를 교류했다라는 수준이어서 네. 향후에 어떻게 이 원전이나 방위 세일즈에 대해서 실제로 행위에 옮기는지에 따라서 점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겠죠. 네. 이종훈 평론가의 점수는 어떻습니까? 기대됩니다. 저는 점수를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점수를 매겨주세요, 매길 수- 그래도. 제가 매길 수 있는 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에 이거 보면서 네. 언론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입돼 있었으면 네. 외교 참사, 음. 패싱, 아하. 굴욕, 예. 망신 외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토 사무총장 만남 연기됐다 취소됐죠. 예. 30분 앞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음흠.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외교 참사예요. 네. 실제로 이거 심각한 외교적인 문제죠. 음흠. 이거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 언론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나토 사무총장이 양해를 여러 차례 구했다. 아하. 언론에서 큰 문제 없는 것처럼 넘어가더라고요. 양해를 구했으니까 이렇게 네.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G7 정상회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가했을 때 G7의 드레스 코드가 캐주얼이거든요. 캐주얼인데 캐주얼 예. 복장인데 그때 넥타이 안 메고 사진 찍었다고 굴욕, 무지, 망신 이렇게 갔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눈 감고 있는 사진 올렸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눈치챈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수정을 요청해서 바로 잡았다. 네. 마치 잘한 것처럼. 음흠. 이렇게 돼. 편향적으로. 어떻게 같은 이렇게 해석이 언론사만 바꿔서 똑같이 쓰고 있어요. 아니 저 언론인 한 사람으로 약간 기분 나쁜 게 그 언론에서 프레시아는 빼주세요. 프레시아는 비판했습니다. 비판하는 예. 언론사도 있고 당시에 이제 칭찬했던 분들은 또 지금 와서 비판하고 이게 뭐 이거 정당처럼 어떻게 생각해요? 네. 이렇게 단어만 바꾸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상당히 뭐- 지금 예. 세부적으로 보면 사실 노루각수 뭐 이런 거는 사실 음흠. 반대로 해석하면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사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서 네. 정말 대단한 외교 성과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좀 안 뒀으면 좋겠고 네. 피칭이라고 했을 거라니까. 다만 이제 눈 감은 건 저는 뭐 의전 팀에 조금 실수 내지는 좀 질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니 이거 진짜 되는데. 질책은 사무총장과 면담 불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대대적으로 이야기했죠. 네. 그리고 나토 가서 나토 사무총장을 만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에 다 공개를 했었고 그다음에 나토 사무총장 그러니까 나토 모임에 갔으니까 나토 네. 사무총장을 만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외교부라든지 외교팀에서 볼 때 의전팀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행사였다고요. 음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연기되고 결국 못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외교 라인에서 뭔가 미스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사무총장 면담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
연기됐다가 연기 같은 경우에는 만나긴 그러니까 나중에 만났잖아.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어디서 놀다가 안 나온 거면은 사실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네. 그 이유를 보면은 수긍할 만한 것도 있어요. 사실 스웨덴이나 어딘가요? 핀란드 나토 가입과 관련해서 네. 지금 튀르키예 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것과 관련해서 좀 일정이 길어졌다. 다만 네. 거기서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좀 혼자 있었나요? 그냥 계속 기다렸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통령실에서 좀 더 섬세하게 그런 것들 그런 좀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좀 비판 아니 그런 문재인 것들은 대통령이 비판할 수- 혼밥하면은 외교 참사하고 외교 바꿔서 한다니까 기록인데 바꿔서 왜 비판하고 있다. 아니 굳이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이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는 데 대해서는 네,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은 5년 만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4년 9개월 만에 네, 네. 어쨌든 한미일 정상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측면은 외교적인 어떤 성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데 하나- 보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본인의 공식적인 출마를 한 지 딱 1년 됐거든요. 아하. 작년 6월 29일 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렇게 보면 1년 만에 예. 말 그대로 그 어떤 정치적 경험도 없이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까지 한 셈이에요. 아하. 초고속 성장을 했는데 네.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 달 전에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서 만났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 말고는 사실 다 생소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쪽 멀리에서 이제 영상을 보면 노루각수 같은 경우도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모르고 낯선 상황에서. 유일하게 아는 사람 딱 네. 만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반가운 마음에 손이 먼저 나갔던 거고 네.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노루각수다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건 사실 언론에 좀 장난 아닌 장난도 있는 측면이라 네. 저희가 잘해야 되겠죠. 이 문제는 네. 사실 그 굉장히 지엽적이고 뭐 사소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예. 뭐 크게 키울 필요도 없고 맞아요. 뭐 예. 정말 바이든의 결례일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문제는 이제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번 모임에 나토 모임에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하는 게 맞았는가 이 부분 생각해야 되는 게 이번에 애초에. 나토가 이 모임을 주도한 이 회담을 주도한 결정적인 이유는 중국을 견제하겠다라고 그렇죠. 선언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이 회담이 시작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어요. 네. 한국, 미국, 일본 측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제적인 교류가 분명히 가장 크잖아요.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트너가 바로 중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네.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라디오에서 중국도 뭐 경제적인 문제를 따지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이 모임에서 우리가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나토의 선언에 동의를 했고 참석을 했어요. 네. 앞으로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아, 그게 가장 큰 숙제라고들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사실 네.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따른 뭐 지지율 변동 여부 같은 경우는요. 예. 외교 세일즈를 잘하고 그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요. 앞으로 대중 대러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왜냐하면 그렇죠. 그동안 이 외교적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건 한쪽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완전히 잡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경우 한국과 같은 이 외교적 또 여러 가지 그 전 세계의 어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네. 윤석열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가져갈 것인가 네네. 이 지점에 있어서 지지율 변동 여부와 관계가 있지 외교 세일즈 측면에서의 지지율에 플러스 알파 될 것이다라고 해석하면 네. 오늘 밤은 그렇게 꿈꾸시더라도 내일부터는 안 된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동맹이 합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남아있는 우리 눈앞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또 북한의 핵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하고 비핵화할 것이냐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내 가느냐가 숙제란 말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 마지막으로 네. 살짝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임명수원 기자가 발제를 하셨으니까 네. 김건희 여사의 외교 성적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걸 성적표를 매겨야 되나요? 뭐 그냥 뭐 점수까지는 안 하셔도 그냥 평가는 해주셔야죠. 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뭐 네. 의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그리고 마지막 날 이제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네네. 옷을 입고 이제 한인타운에 갔었던 장면이 가장 어떻게 보면 서민적이고 뭔가를 이제 염두에 둔 듯한 행보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역시나 어려운 행보였다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긴장을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뭐 긴장한 티가 역력하다. 뭐 90점 주신 분이 하신 말이지만 손을 흔든 걸로 뭐 긴장의 강도 같은 거 이렇게 뭐 나타냈다 뭐 해서 이렇게 막 언론에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사실은 이 두 분 모두에게 시간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외교와 관련해서는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공부와 더 많은 준비 꼭 당부드립니다. 임승호 대변인 오늘이 너무 아쉽게도 마지막이라면서요.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간단한 인사해 주시죠. 아, 제가 너무 짧게 활동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학업을 아직 미처 마치지 못해서 학업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이 코너는 계속 KTX 타고 와서 할까 했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상당히 비용적으로도 아하. 시간이 좀 어려워서 예. 제가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다음 주부터는 저보다 훨씬 강한 분이 오실 것 같으니 다음 주부터 더 열심히 들어주시고 네. 건전한 토론 문화가 이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서 저는 시작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아유, 청취자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훈 평론가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더 강한 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긴장하겠습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 정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합리적인 토론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시사포차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